세월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월호가 주말에 1차 시도를 발표했다가 취소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 핑계를 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양 줄이 꼬여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라고 하고요. 해수부가 기상 정보를 우리나라한테 안 받아요. 못 믿는 거지? 호주 기상업체 OWS한테 받는데 그 기상 예보에 의하면은 1.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없을 거라고 확답을 받고 인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잔뜩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인양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줄이 꼬여서 못 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비판은 뭐냐면은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5시간 만에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쉬울 거면 왜 진작하지 않았냐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세월호를 건져 올리려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방송으로 냈지만 뭐 심한 경우는 지름이 1.5m 이상 되는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지금까지 안 건지고 있다가 정권 바뀌기 직전에 건지려고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일단 정권이 바뀌어서 새 정권의 사람이 투입되기 전에 뭔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의심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일단은 18일 날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키워드를 들었냐면 18일 날 들어 올려 봤다가 시험 삼아서 여건이 좋으면 바로 끌어올려 버리겠다 수면까지 여기까지 분위기를 잡았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1.5m 이상의 파도 때문에 인양을 중단했다라고 하면서 밝히는 것이 이제 소조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달 소조기 올 때까지 인양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와서는 또 밝힌 것이 인양줄이 꼬였다. 정말 이 새끼들은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함 때도 줄이 꼬였다고 지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올릴 때 줄이 꼬이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조기 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18일 날. 어떻게 줄이 꼬이죠? 저는 있잖아요. 믿을 수 없다. 뭔가가 이들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전에 방송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적기에 끌어올려서 또는 끌어올린다는 신용을 해서 박근혜의 수사 과정에 물타거나 또는 본인들이 박근혜 수사로 인해서 인양 자체를 사회적 탑뉴스에서 물타기 하는 거냐. 이런 정치적,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적이거나 또는 유가족을 위하거나 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인양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한 달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조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왜 자꾸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냐는 겁니다. 저는 정말 분노스러워요. 세월호가 수백 미터 수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아파트 15층짜리 있잖아요. 아파트 15층 정도 깊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3년 동안 못 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했고요. 다수의 선박 전문가들은 이해가 안 간다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건 세월호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상하이 셀비지가 돈을 가장 적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상하이 셀비지는 세월호 같은 배를 인양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특히나 그 해양에서의 인양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처음에 잡았던 게 약 2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상하이 셀비지가 1,000억 밑으로 써놓으면서 마치 그 약속된 것처럼 왜 우리가 그 건설회사 담합 입찰 같은 거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니들 이 정도 써주면 우리가 그걸 입찰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부실공사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혹투성이었던 거죠. 절대 대한민국 언론과 대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 상대를 골랐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가능한 시점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를 건져 올려갖고 먹포항 쪽에다가 한 달 이상 이렇게 거치를 해놓는다 그래요. 먹포 신항이요. 네. 네. 이게 갔다가 배를 꺼내놓고 이 밤중에 몰래 꺼내놓은 상태에서 잠수부 안 쓰고 본격적으로 훼손을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음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 안에서 잠수로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인멸은 다 했으니까 이제 외적으로 무슨 뭐 페인트라든지 뭐 도저히 잠수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훼손까지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 인양을 지금 3년을 늦춰왔는데 굳이
새 정부 들어서기 직전인 지금 이거 올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럴 바야 2달만 참았다 건지자. 근데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유가족이든 시민사회단체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월 초에 인양한다고 하면 5월 초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세월호 인양을 하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사람을 파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민사회나 기타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야기를 못하죠. 미수습자 가족을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말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어쨌든 인양과 동시에 선체수사 특별법에 따라서 조사 이원들이 투입되고 어쨌든 조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진행되는데 저는 이것도 인양 다음 달 4, 5일 경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은 대선으로 후끈 달아오르거든요. 4, 5일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 7개에서 9개, 뒤로는 한 10꼭지 정도 뒤로 밀리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4월 다음 달에 인양이 제가 아까도 굉장히 이제 열받았던 게 뭐냐면 대선 한 중심에서 만약 이걸 건지게 되면 이 세월호의 이슈가 대선 이슈에 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저는 이번 달에 인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해수부가 바로 그 국민적 관심이 세월호에 쏠리는 걸 부담스러워했을 거다. 그래서 5월 야권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즈음해서 거기에 야권 지지자들이 모두 다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세월호 인양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을 좀 상쇄시켜 보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정치적 꼼수 때문에 제가 열받는 거예요. 예.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박근혜가 가장 충격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경을 해체합니다였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해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경 해체됐다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해경은 축소, 해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사정보권 등이 축소됐고요.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마약 밀수 등의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세월호 사건 나던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 직후에 2015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으로서 해경을 해체시켰던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우리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처방이야? 그러면 다 해체시켜버리는 걸로 결론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거인멸로 봤잖아요. 해경 해체가 해경의 명령 체계 같은 것들을 바꿔버림으로써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해경을 부활하는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에 의해서 민주당 의원 10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뭐 국가행정부서를 이렇게 몇 년 만에 없앴다, 이름 바꿨다, 다시 또 원래 부활한다. 이런 그 요식 행위들 자체가 오히려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권한을 더 강하게 주고 지금 있는 해경에 있는 전체적인 인사 과정 하에서 세월호와 연관됐던 사람들이 승진하고 이동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갔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지금 있는 뭐 안전처 소속에 있는 것 자체를 해경으로 부활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과거에 있는 게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실제 해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사실 해경 내부에서는 김경일 정장을 빼고는 아무도 지금 제대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먼저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되돌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좀 느껴지는 법안 제안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 해경 해체에 관련됐던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검사를 할 수 있는 특검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권 국회의원 마음은 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도 지금 이게 해경의 축소가 어쨌든 진급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고 또 예산도 축소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도 축소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해경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직이 축소가 되면 사실은 이제 임금이나 수당 또는 역할, 권한, 진급의 한계성까지 이제 대두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해경을 다시 부활하거나 확대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반대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활시키고 과거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제2의 세월호나 또는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담보가 있는 거냐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그다음에 프로세서의 혁명, 구조나 국가 해안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혁명, 그다음에 다시 세월호나 천안함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굉장히 발빠르게 구조하고 인양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조건 하에 저는 부활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냥 행정적인 조직을 방대하게 키우거나 또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관료 조직들의 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반대고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세월호와 관련한 참사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수부를 부활할 것인지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범국민적으로 해야 된다. 예전에는요 해경이 없었어요. 해군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경이 필요 없다면 해체하고 차라리 해군이 대외 경비는 맡고 구조는 119한테 차라리 해경 특수 119를 창설해서 바다의 119처럼 구조대를 맡기고 경비는 군대한테 맡기는 뭐 이런 방식으로도 특단의 조치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해경이나 경찰들의 내륙 경찰이나 바다의 경찰이든 어쨌든 저는 국민을 위한 경찰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월호 참사를 그들이 몰고 가려고 했던 방향성은 무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해경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죠.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해경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그대로 했다는 둥, 그 자리 승진을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죠. 그것을 말이에요. 그들이 몰아가려고 했다는 무능론의 방향성에서 보면 누군가가 작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동의합니다. 해경이 무능해서 일어난 사건이 세월호 참사다라고 밀어붙이면 그런 기사들이 국정원 발의였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네, 저 동의합니다, 거기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윗선에서 구조하지 말랐다 해서 구조 안 하고, 야, 좀 이상한데 지금 분위기가, 야, 몸살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능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30년 동안 평생을 바다에 빠진 놈만 구조한 새끼가, 아이들이 304명이, 수백 명이 지금 침몰되고 있는데 몸으로 안 던진다고요? 담배 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런 개 같은 짓을 무능론이든 프레임이든 설계에 의해서 침몰시켰던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 고난, 국민이 유임한 고유 고난을 이행하지 않고 윗선을 눈치 봤다는 데 대해서 저는 자괴감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중국 불법 조업 오선이라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조직이 작아지니까 그런 상태로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건 묻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고민들이 받는 피해 같은 걸 생각했을 때 해경을 사실상 원래로 되돌려 놓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박근혜 정권의 적폐일 수 있어요. 해경 자체의 해체 자체가. 그런 거는 이제 분리 대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 외적으로 무슨 뭐 페인트라든지 뭐 도저히 잠수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훼손까지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 인양을 지금 3년을 늦춰왔는데 굳이 새 정부 들어서기 직전인 지금 이거 올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럴 바야 2달만 참았다 건지자. 근데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유가족이든 시민사회단체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월 초에 인양한다고 하면 5월 초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세월호 인양을 하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민사회나 기타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야기를 못하죠. 미수습자 가족을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말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어쨌든 인양과 동시에 선체수사 특별법에 따라서 조사위원들이 투입되고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진행되는데 저는 이것도 인양 다음 달 4, 5일 경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월호가 주말에 1차 시도를 발표했다가 취소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 핑계를 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양줄이 꼬여서 결국 그렇게 된 거라고 하고요. 해수부가 기상 정보를 우리나라한테 안 받아요. 못 믿는 거지? 호주 기상업체 OWS한테 받는데 그 기상 예보에 의하면은 1.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없을 거라고 확답을 받고 인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잔뜩 이번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인양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줄이 꼬여서 못 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비판은 뭐냐면은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5시간 만에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쉬울 거면 왜 진작하지 않았냐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세월호를 건져 올리려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방송으로 냈지만 뭐 심한 경우는 지름이 1.5m 이상 되는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지금까지 안 건지고 있다가 정권 바뀌기 직전에 건지려고 하느냐. 시적으로 적기에 끌어올려서 또는 끌어올린다는 신용을 해서 박근혜의 수사 과정에 물타거나 또는 본인들이 박근혜 수사로 인해서 인양 자체를 사회적 탑뉴스에서 물타기 하는 거냐. 이런 정치적,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적이거나 또는 유가족을 위하거나 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인양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한 달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조위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왜 자꾸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냐는 겁니다. 저는 정말 분노스러워요. 세월호가 수백 미터 수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아파트 15층짜리 있잖아요. 아파트 15층 정도 깊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3년 동안 못 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했고요. 다수의 선박 전문가들은 이해가 안 간다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건 세월호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상하이 셀비지가 돈을 가장 적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상하이 셀비지는 세월호 같은 배를 인양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거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일단 정권이 바뀌어서 새 정권의 사람이 투입되기 전에 뭔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의심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일단은 18일 날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키워드를 들었냐면 18일 날 들어 올려 봤다가 시험 삼아서 여건이 좋으면 바로 끌어올려버리겠다. 수면까지. 여기까지 분위기를 잡았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1.5m 이상의 파도 때문에 인양을 중단했다라고 하면서 밝히는 것이 이제 소조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달 소조기 올 때까지 인양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와서는 또 밝힌 것이 인양줄이 꼬였다. 정말 이 새끼들은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함 때도 줄이 꼬였다고 지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올릴 때 줄이 꼬이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조기 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18일 날. 어떻게 줄이 꼬이죠? 저는 있잖아요. 믿을 수 없다. 뭔가가 이들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전에 방송도 했지만 특히나 그 해양에서의 인양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처음에 잡았던 게 약 2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상하이 셀비지가 1,000억 밑으로 써놓으면서 마치 그 약속된 것처럼 왜 우리가 그 건설회사 담합 입찰 같은 거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니들 이 정도 써주면 우리가 그걸 입찰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부실공사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혹투성이었던 거죠. 절대 대한민국 언론과 대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 상대를 골랐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가능한 시점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를 건져 올려갖고 먹포항 쪽에다가 한 달 이상 이렇게 거치를 해놓는다 그래요. 목포 신항이요. 네. 네. 이게 갔다가 배를 꺼내놓고 이 밤중에 몰래 꺼내놓은 상태에서 잠수부 안 쓰고 본격적으로 훼손을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음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 안에서 잠수로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인멸은 다 했으니까.